만약에 12월쯤에서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탈당을 하는데 내년 총선에 탈당한 다음에 세력을 모아서 그래도 유의미한 세력을 모아서 창당까지 해서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높아 보이지 않다. 단독 탈당 정도지 뭐 조직의 세력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서울 지난번 선거요. 강남 3구 빼고 가장 치열했다는 게 용산이었거든요. 그때 표차가 890표였어요. 0.6% 차이. 1%포인트도 안 된 됐죠. 거네. 예, 강남 3구 빼고. 그런데 만약에 이긴데. 신당이 등장한다면 최소한 뭐 2, 3%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승패 갈릴 때가 제가 보기에 강남 3구에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며칠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걸어놓으신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은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이거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 하지 않았습니다. 12월쯤 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정부고 또 국민의힘이고 진짜 제대로 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이 어떤 인사든 정책이든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는 정당이 되고 있잖아요.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이냐. 저도 결심을 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게 12월까지는 제 그 결심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겠고 계속해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적대 관계를 좀 갖고 본인의 좀 어떤 좀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당원들을 좀 지지를 호소하고 그 당원에 대한 지지도가 12월 달까지 봐도 올라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가서 자 본인은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결국은 어떤 이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지지 세력이 좀 높다면 언제든 뛰쳐나가서 당당을 하겠다는 저는 그 의미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 안 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12월에는 결심할 거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 올라지면 뛰쳐나갈 거라고 전망하신 분이 있고요. 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근식 교수님.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발 신당.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불가능 쪽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불가능 쪽이라고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12월쯤에서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탈당을 하는데 내년 총선에 탈당한 다음에 세력을 모아서 그래도 유의미한 세력을 모아서 창당까지 해서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높아 보이지 않다. 단독 탈당 정도지 뭐 조직의 세력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다 대구에 또 뿌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화면 나왔던 이준석 대표도 대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대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구에서는 보수의 거기가 그 성지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이었지 민주당 후보와는 사실은 싸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통상 그래요. 그런데 가서 오히려 보수는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소속,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맞붙어서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경민 전 의원 옆집 정당 사정인데 이준석, 유승민발 신당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어렵다고 보십니까? 신당이 쉽지는 않죠. 지금 정가에서 특히 여의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여당의 일부와 야당의 일부의 그 프로젝션 정당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씩 섞여서 만든다? 그것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가능한데 예. 현실 정치에서는 일단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당의 가능성보다는 탈당의 가능성은 꽤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서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은 지금 급속하게 안정의 길로 들어섰는데 반대로 보면은 국힘당은 안정하고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혁신, 개혁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국힘당 안에서의 내부 균열,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신당이 될 정도의 응집력을 갖는 것이냐, 어떤 돌파력을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탈당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신당은 어렵지만 탈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걸 정리해 주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일단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당이 생겼다는 전제를 좀 깔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평가란 거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에서 4%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3에서 4포인트가 적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르죠? 전망이요? 이쪽은 뭐 엄청난 파괴력, 뭐 엄청나다. 이쪽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 지지율 오른다, 나가는 게 좋다. 뭐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 배종찬 소장님. 네. 만약에 신당 이준석, 유승민발 신당이 생긴다라면 그 파괴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어느 정당과 한 표 차이라도 경쟁을 할까 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은 대선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끝장 대결에 또 한 번의 대선 같은 거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지가 없어요. 틈새가 없어요. 틈새 시장이 있어야 제3세력은 그냥 들어오죠. 양강의 대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김종필 총재의 충청권 기반의 정당에 나올 때 그때는 충청하면은 제비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펑크가 나요. 이러면서 이제 그걸 지지를 또 끌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 사람들이 대구 유권자들이 TK 유권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몰아주자, 표를 몰아주자 그렇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건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보수 정당의 끝장 대결이기 때문에 제3지대나 또는 신당이 파고들 틈새 시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기찬 변호사도 뭐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신당이 이게 시기적으로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신당을 하게 되면 뭐 대구 정도 생각하겠죠.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할 텐데 대구에서 신당을 통해서 선거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이득을 얻기는 어려워요.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국내심인데 이게 애당심을 갖고 나온 것처럼 여겨져서 당선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또 무소속 나가게 되면 본인에 대한 비례 지지율 이걸 흡수해서 의석화하기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정도가 같이 세력화해가지고 다 당선돼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건 신당으로 가야 되는데 신당으로 가게 되면 여러 군데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를 추종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치인 중에. 그렇다면 세력화해가지고 이 수도권의 후보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대구 지역의 문제인데 저는 신당으로 가지 않고 본인만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본인이 만약에 대선 행보가 목적이라 그러면 그런 식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구식 교수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계속 신당을 솔솔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또 오늘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온 그 MBN 화면인 것 같은데요. 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지지율.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보란 듯이 바로 그 SNS에 그러니까 날 빨리 제명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바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쫓겨나기를 바라는 형국입니다. 날 좀 제발 쫓겨내줘라. 제발 쫓아내주세요. 그래야 탈당의 명분도 생기고 무소속으로 대구에 가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고 신당할 만한 세력이나 그런 경륜이나 내공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치의 어떤 기술만 좀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노원병의 공천을 받아서 가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김민수 대변인이 방송 중에 패널로 나와서 한 이야기지 사실
국민의힘의 정식 대변인의 공식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걸 그냥 잡아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니까 빨리 제명시켜라. 빨리 나를 쫓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쫓아내면 안 됩니다. 노원병의 공천을 그대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쫓겨나가서 나가면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전망에 맞다고 봐요. 수도권에서 저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은요. 2, 3% 차이로 당락에 엇갈립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꼭 끌어안고 노원병에서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대표로사 지금 민주당 계시는데 혹시 민주당은 신당 속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나오면 좋죠, 민당 입장에서. 아, 좋다는 거네요. 서울 나쁠 지난번 거 없다. 선거요. 강남 3구 빼고 가장 치열했다는 게 용산이었거든요. 예. 그때 표차가 890표였어요. 0.6% 차이. 1%포인트도 안 안 된 됐죠. 거네요. 예. 강남 3구 빼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기는데 신당이 등장한다면 최소한 뭐 2, 3%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승패 갈릴 때가 제가 보기에 강남 3구에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마 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본인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선거법에 달렸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50% 넘어간다. 절대 나갈 리도 없을 거예요. 나가도 희망 없는 거 알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계속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선거 제도 문제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 가거든요.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가면 준연동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해서 지난번에도 보면 열린민주당이 세석 내석 이렇게 가져갔었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소속과 이 정당 비례대표 둘 다 노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 나가야 됩니다. 후보 내지 않고서 표를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 같은 데서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긴장 안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방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끌어 안 된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고 그냥 얘기하면서 벼르고 계신 분 계시죠? 안철수 의원을 좀 모셔볼 건데, 앞서서 일단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의 설전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시민 한 분이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윤리위원회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 안 의원님을 모시겠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성대모사를 통해서 안 의원님 준비하고 계신데, 안 의원님 나오셨죠? 제명하십시오. 아이고요. 제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응석바지 이준석을 어떻게 제명 안 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교수는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데 바로 아닙니다. 제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명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보니까요, 안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여전히 화가 많이 나 계신 거죠? 화났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을 그렇게 한순간에 번호를 매겨가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니까 얼굴에 제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제명 얘기를 그냥 보면은 지금 이재명뿐만이 제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도 제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까지 지금 패널분들과 얘기한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이에요. 신당설. 그 가능성 그리고 평가하신다면요? 평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제가 새정치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밖에서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주영, 그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겨우겨우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성공했다고 꼭 얘기를 하시네요. 저 성공한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근희 실장님도 뭐 하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제가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뵈니까 또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두고 어딜 가신 겁니까?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아직 결국은 또 우리 같은 당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오랜만에 뵙고요. 네. 근데 또 들리는 말로는 또 우리 대표님이 어디가 아프셨다고.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으로 알고 그런 있는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예. 장모 소장 그런 얘기했다가 제가 법적 조치 예고했습니다. 저 마라톤에 취한 남자입니다. 열심히 제가 이탈리아 로마 가서도 열심히 뛰었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마라톤 대회 있습니다. 열심히 튼튼한 심장 가졌는데 그런 질문은 실망입니다.
의원님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를 안 지가 그래도 한 12년 정도 되면 네. 이제 좀 악연을 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견원지간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로 싸워야 되는데 저는 그분 뭐 관심도 없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좀 그만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죠. 응석빠집니다. 제명시켜 주십시오. 안시민들이 자꾸 제명시켜달라고 외치세요. 보고 있나 이준석? 제명당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망치면 안 됩니다. 제명 얘기를 한 10번을 하고 지금 나가시는 제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근식 교수님하고 인연이 깊으신데 지금 서로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명했나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